자,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될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간담회가 1시간쯤 뒤에 시작될 예정인데요.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진행된다는 이번 간담회, 과연 분위기는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 네. 자, 그런데 문 대통령 오늘 치맥 간담회를 한다 그러는데 오전에는 화채 간담회를 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오늘 오전 10시쯤에 있었던 수석 보좌관 회의, 청와대에서 열렸던 회의의 내용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재난을 어떻게 좀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수해 복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화채를 지금 내오는데 지금 한술 두 술 이렇게 떠먹는 저게 화채거든요. 네. 이 화채가 뭘로 만들었냐 보면 증평에서 나온 블루베리 그리고 충북 증평. 충북 증평. 네. 예. 하여튼 충북에서 나온 블루베리, 수박, 복숭아 등을 만들었는데 이게 요번 수해 때문에 그 침수됐던 열매 그리고 뭐 낙과 떨어진 그런 과일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장마로 인해서 수해에 빠진 그 이재민들을 좀 위로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디어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보면 참 서민들이나 이렇게 국민들을 여론에 다가가는 이벤트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공개 이벤트가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에서 비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존재가 저런 것들을 보조해줄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행사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수재민들 마음까지 보듬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첫 만남 이제부터 짚어볼 텐데요. 이틀 동안의 일정부터 격없는 형식까지 여러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행사마다 스타들과 함께했던 문재인 대통령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특별한 손님이 와 있을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빛날 겁니다. 불이 나면 선생님 뭘로 불을 끈다고 가르쳐야 하는데 왜 그럴까?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 됐습니다. 제가 얼굴이 크게 나오니까 하나, 둘. 네, 오늘은 연예인이 아닌 스타 셰프네요. 청와대 요즘 유명 셰프들 많은데 그중에서도 임지호 셰프를 선택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임지호 셰프라고 하면 그 방랑식객 특히 자연주의로 유명하대요. 네. 40년 동안 이제 산이나 이렇게 자연을 다니면서 자연에서 음식 재료를 구해 왔고요. 특히 서민들을 위한 무료 음식 제공에도 앞장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초청을 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이번에 사실 기업들과의 만남에서도 오뚜기를 초청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소상공인, 친환경, 서민 이런 거라서 아마 상생을 노린 게 아니겠느냐. 임지호 셰프를 불러서 음식을 먹고 함께 또 호프 미팅을 하는 의미에서 뭔가 그 대기업들에게 상생 협력을 해야 한다는 걸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행사를 만든 게 아니냐, 기획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화제거리가 청와대에서 계속 생산된다 그러면 지난 정권을 유지했던 정당들은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게 아닌가요?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긴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입는 어떤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석하기도 했고요. 여러 이런 행사를 분석해서 저희가 보도를 하긴 했었는데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좀 다른 형식의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동안 박근혜 정부 하에서 아니면 이명박 정부 하에서 관심 받지 못한 산업군이나 아니면 그런 영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눈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임지호 셰프가 음식을 내놓는다 그러지만 치맥, 맥주는 또 어떤 제품이 올라올까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맥주도 소상공인이 만든 맥주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밝힌 내용에는 이제 맥주 역시 소상공인이 만든 그 맥주를 마실 예정이다라고 이제 밝혀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세븐브로이라는 소상공 업체입니다. 이제 업체 선정 이유가 사실 더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보고 좀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여기에 비정규직 직원이 한 명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35명 정도 되는 규모인데 모든 직원이 정규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정규직 오뚜기랑 비슷하네요. 가뚝이라고 불리는 오뚜기랑 같이 비교가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또
신규 직원들에게 이제 청년 숙소 그 보증금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복지 때문에 더 유명해지고 그래서 세븐브로이를 이번 맥주로 선정하게 됐다라고 또 취재가 자, 오늘 청와대 격식 없는 분위기로 하겠다. 그래서 치맥 타임으로 마련했다고 하는데, 자, 셰프는 음식을 내놓는 셰프는 서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던 사람들이고, 맥주를 만든 소상공인은 비정규직을 하나도 채용하지 않고 모두 다 정규직만 채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인데, 저거 받아든 대기업 총수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편안한 격식 없는 회의가 될까요? 사실 청와대 행사 가보면요, 다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도 벤처 양성한다고 데리고 온 벤처 기업인들 보면 하나하나가 사연이 다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청와대 행사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지금까지 이 기업들의 어쨌든 성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지만은 미래까지 알고 이렇게 선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 대표 기업이라고 뽑아놨더니만은 상장해가지고 상장 폐지해가지고 투자자들 눈물 흘리게 하고 이래서 나중에 고성 겪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대기업 그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가지고 보면 좀 신선함은 느꼈겠지만은 뭐 그렇게 뭐 압박을 느끼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보려면은 이제 취재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재벌들, 기업 총수들의 그 표정인 것 같아요. 표정과 어떻게 문 대통령과 직접 만나는지. 일단 법인세, 뭐 인상, 부자 증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 여러 숙제가 남아있는데 뭐 사실 또 반가워할 수 있는 소식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라는 그런 취재를 좀 해보고 싶어서 좀 이따 좀 가서 한번 보려고요, 저도. 회사 행사해도 좀 이렇게 뭐 편하게 보자 해서 뭐 이렇게 편하게 입고 와, 뭐 편하게 먹자라고 해도 이게 사실 좀 마음이 다 편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뒤로 공정거래위원회 쪽에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압박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기업은 이제 기대가 아니라 좀 고민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에겐 과연 어떤 그 변화가 요구될까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치킨과 맥주를 먹는다 해도 평소 맛이 아닐 겁니다. 제 생각에.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기업이 또 있잖아요. 네. 오늘 첫날 나올 것이나 둘째 날 나올 것이나 첫날 오늘 초청되는 기업. 우리가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기업은 또 어떤 기업입니까? 네, 사실 오뚜기 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뚜기와 함께 오는 날, 아닌 날이 이렇게 구분돼서 막 우열반 아니냐 이런 논란도 나왔었는데 우선 오늘은 오뚜기와 함께 하고요. 자산 순위로 홀짝으로 나눠서 나오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오뚜기조는 뭔가 격려조인 것 같고 내일 만나는 기업들은 뭐 삼성이라든지 롯데라든지 지금 한창 재판을 받고 있는 하필 또 국정농단 그렇죠. 사건에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그런 하는 기업들이 기업들이에요. 또 모여 있어서 여기는 또 당부조가 아닌가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업들의 만나 얼굴 표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자, 오늘 또 재밌는 풍경이 연출됐는데 바로 국회에서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오뚜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듯 했는데요. 오늘 아침 더불어민주당 그 원내 대책회의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 조금 어려운 가뚜기라는 별명 때문인지 우원식 원내대표가 말실수를 하기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갓김치락, 갓뚝이라고 불리우는 기업 이미지 제거 효과를 다시 하겠습니다. 갓김치는 여수 볼산 갓김치가 아니라 있습니다. 네, 말실수도 척척 받아서 넘겨줄 수 있는 여당의 저런 손발이 잘 맞는 모습이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화제를 돌려서 얘기하면 오늘 참석 대상자들 보니까 오너 3세들이 지금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그렇죠.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누구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형식이 가지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좀 스탠딩 형식으로 자유롭게 치러진다고 했기 때문에 3세가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에 좀 자, 적합하다고 3세 말씀드리면 예. 현대차에서 정몽구 회장 아들이죠. 정의선 부회장이 참석하고요.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또 대한항공엔 조원태 사장, 이렇게 3세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도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처음 그러니까 보는 제가 것 봤을 때 이건 사실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분위기가 진짜 완전 오너들이 가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다른 그룹들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이게 진짜 3세들이 가가지고 자유롭게 격이 있게 뭐 신산업을 논의한다든지 좀 대화의 맥이 다르다면은 이렇게 맞춰가는 게 맞고 청와대 쪽에서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어느 정도의 그 귀띔을 해줬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하실 말씀이 어떤 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실제로
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뭐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정의선 부회장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뭐 그 외에도 전부 다 정용진 부회장이야 뭐 당연히 승계했으니까 그렇고 조원태 사장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마 청와대 쪽에서 의지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는데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는 참석자로 올라 있었는데요. 막판에 정몽구 부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좀 건강 문제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는 게 스탠딩으로 뭔가 호프 미팅을 하게 되는데 뭔가 고령의 정몽구 회장이 와서 좀 서기가 힘들 수 있고 지난번에 앞서서 국회 출석을 했을 때도 사실상 밖에서 응급차가 기다리고 있다, 대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준석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청와대에서 의도하는 행사 그리고 호프 미팅이라는 형식이나 뭐 스탠딩 미팅 이런 형식에 맞춰서 기업들도 준비를 한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선 이후에 잠잠했던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마침 또 오늘 잔칫날을 알고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는데요. 문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이 똑같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공약 가계부가 그 사업이 그 정책이 이제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당시에 증세 없는 복지를 계속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거는 허구다라고 이제 정면 비판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이 부자 증세, 핀셋 증세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상 증세가 없다는 식으로 여당과 정부가 이제 홍보를 하니까 사실 이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고 그냥 100일 정도가 지나면 할 말도 하겠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100일이 다가오지 않아도 지금 여러 전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또 악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유승민 의원이 지금 언급했던 증세 문제인데요. 바로 자유한국당이 담배세 인하 문제를 꺼내 들고 있으면서 과거 야당이었죠. 민주당이 또 말을 또 바꾸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영상 한번 보시고 오시죠. 가난한 서민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가는 것이 아니라 재벌과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국가 곳간을 채워야 합니다. 담배는 어떤 사람이 핍니까? 습관을 끊지 못한 어른들이, 노인네들이 담배를 피고 계십니다. 습관 때문에 담배에 손을 대야 하는데 그 어른들에게 이 많은 담배세를 물릴 작정입니까? 그리고 가난한 서민들이 가슴이 답답해서 피는 게 담배세입니다. 네, 2014년 박근혜 당시 정부가 담배세 인상을 추진할 때 반대했던 서민을 위해서 반대했던 민주당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다시 담배세 인하하자 하는 데에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또 오늘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오늘 석방된 인물이 있죠. 바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금 영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구치소에서 석방되는 영상인데요. 조윤선 전 장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었지만 지금 석방돼 나오면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도 적잖은 장애 요소가 될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 지금 어떤 장면이죠? 네, 지금 아까 호송차로 구치소로 이송이 됐고요. 아마 절차적으로 마친 다음에 지금 뒤에 박성학 변호사 남편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구치소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기자들이 이미 많이 대기하고 있었고요. 사실 궁금한 점들이 많았는데 조윤선 전 장관 조금 낯선 듯 이제 기자들의 질문 세례가 뭐 예전엔 익숙했겠지만 이제 좀 그동안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 낯선 듯 했지만 뭔가 대답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당시에 현장 지금 간 기자들이 머리를 봤는데 머리에 흰머리가 좀 곳곳에 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화장기가 사실 없고 예전에 그 한창 밝고 약간 통통했던 볼살이 지금 쑥 들어갔을 정도로 막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해 보이거든요. 지금 여타게 화장을 한 것 같은 모양새예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조윤선 전 장관 어떻게 또 정치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데스크 3명의 전현직 대통령 짚어봤는데요.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